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30년간 내가 알던 모든 음악 이론이 한국 자매의 연주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폭탄 발언은 베를린 필하모닉과 EBC 클래식 아카이브의 음악 감독 엘리자 슈미트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고백입니다. 유럽 클래식 음악의 중심에 서 있던 그녀는 왜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만난 두 자매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베를린 콘서트홀 2,800명의 관객이 한국어도 모르면서 눈물을 쏟아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아암 투병 중 판소리로 의학적 기적을 일으킨 미나와 극심한 무대 공포증을 이겨낸 언니 유나가 세계 최고 무대를 정복하기까지 숨결의 언어가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 슈미트 베를린 필하모닉과 BBC 클래식 아카이브에서 음악 감독으로 일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삶이 제게는 일상이었죠. 차이콥스키와 베토벤의 곡들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밤늦게까지 악보를 분석하며 지내왔어요. 음악은 제게 수학과도 같았습니다. 정확한 구조와 해석이 있는 거대한 체계였죠. 한국 전통음악 아카이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내한했을 때만 해도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자료 수집을 위한 의무적인 방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우산도 없이 걷던 중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마을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굵어지자 저는 급히 축제 천막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면서 무대를 보니 사회자가 다음 공연을 소개하고 있었죠. 다음은 유나와 미나 자매의 특별 공연입니다. 무대에 오른 두 소녀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습니다. 17살 정도로 보이는 유나는 가야금 앞에 앉았고 15쯤 되어 보이는 미나는 소리북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서로를 바라본 후 유나가 가야금줄을 튕기는 순간 제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어요. 바흐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알던 바흐가 아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야금에서 흘러나오는 바흐는 마치 새로운 영혼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 줄의 떨림에서 나오는 감정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유럽에서 수백 번 들어온 곡인데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나의 손가락이 현을 타고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 리듬에 맞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라는 소녀가 판소리를 시작했죠. 심청가였습니다.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소리에 담긴 감정은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눈을 감은 미나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교차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음악을 연구하고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을 만나왔는데 이 시골 마을의 두 소녀에게서 느껴지는 이 감정의 폭풍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폭풍이 일고 있었죠. 그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우리 아이들 연주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음악은 모두 틀렸던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평생 쌓아온 제 음악적 신념이 단 15분 만에 허물어졌죠.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적었어요. 오늘 나는 진짜 음악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매를 찾아 나섰습니다. 밤새 그들의 연주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었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그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한옥이었어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와 있는 건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이 시골 소녀들을 찾아온다니. 이건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제의 두 소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슈미트입니다. 어제 여러분의 공연을 보고 찾아왔어요. 유나와 미나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저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집 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방에는 악기와 책이 가득했어요. 현대적인 책들 사이에 낡은 고서들이 보였고, 벽에는 한 노인의 사진이 붉은 천으로 장식되어 걸려 있었죠. 누구신가요?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유나가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셨죠. 유나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돌아가신 국악명인이 그들의 할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분은 유명한 무대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국악의 혼을 간직한 분이셨다고 했죠. 그분의 가르침은 악보나 기술이 아닌 혼의 울림과 숨결의 여백이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유나가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악보는 종이에 불과하다. 진짜 음악은 숨에 있다고요. 저는 그들에게 음악 교육에 대해 물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요. 놀랍게도 그들은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의 가르침 뿐이었죠. 유나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음악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감흥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소리를 듣고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노을을 볼 때의 감정,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비 오는 날의 처마 물소리, 이 모든 것이 음악이라고 하셨어요. 이 간단한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우리는 음악을 해부하고 분석하고 구조화했어요. 우리는 음악을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음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악은 머리가 아닌 가슴의 일이었어요. 서양 음악은 구조예요. 하지만 한국 음악은 혼이죠.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연습했어요. 저는 그들의 집에 있던 작은 피아노를 치고, 그들은 가야금과 판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 사이에 음악적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유나가 가야금으로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 저는 그 음악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모차르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서양의 구조와 동양의 혼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의 리듬에 맞춰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이 시골 소녀들에게 음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엘리자, 더 느끼세요. 생각하지 말고요. 미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숨을 따라가세요. 처음으로 제 음악적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닌 해방이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쓰고 있던 안대를 벗은 것 같았죠. 세상은 갑자기 더 넓어졌고
음악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 몸이 아닌 영혼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미나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과 삶에 대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처럼 보이는 그녀의 눈에는 어른보다 더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이야기도 제 마음을 울렸어요. 유나는 어릴 때부터 무대 공포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학교 발표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실신할 정도였죠. 다른 아이들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수년간 외부 공연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마을 축제 공연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동생을 바라봤어요. 미나가 옆에 있어서요. 미나와 함께일 때는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 베를린 국립음악박물관 특별 연주회에 초청하고 싶어요. 제 제안에 자매는 침묵했습니다. 유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봤고,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꼭 쥐었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음악은 세계가 들어야 합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라는 특별 연주회가 있어요. 거기서 연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요? 저희는 그냥 시골 아이들인데. 유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저희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권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무엇보다 제겐 무대 공포증이 있잖아요. 미나가 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해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거든요. 저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무대 공포증과 건강 문제는 분명 큰 장벽이었어요. 게다가 경제적 부담도 컸죠. 그래도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장님의 초대로 간 자리였어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마을 여러분, 저는 어제 유나와 미나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정말 특별해요. 제가 베를린에서 그들을 초청하고 싶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자매의 상황과 베를린 초청에 대해 설명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람과 의심이 교차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베를린에서요. 마을 이장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제가 20년간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을 만나왔지만 그들의 음악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여권 신청을 도와주지. 그분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영어 교사였던 여성분이 손을 들었어요. 기초 회화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자매를 위한 기금 모금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비행기표를 알아보겠다고 했고, 다른 분은 무대 의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은퇴한 간호사는 미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감동을 받아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니까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유나와 미나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적 공동체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독일에서 이런 공동체적 노력은 드물었죠. 다시 자매의 집으로 돌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미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도 무대에 서는 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의 음악이 베를린에서도 감동을 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하잖아요. 한 달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20명가량이 배웅을 나왔어요. 유나와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야금과 소리북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사진도 작은 액자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엘리자,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음악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요. 여러분의 숨결이 베를린을 감동시킬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베를린에 도착한 첫날 자매는 모든 것에 놀랐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들, 넓은 거리,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죠. 마치 동화 속 세계에 온 것 같다고 유나가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국립음악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었죠. 여기서 리허설을 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리허설 룸에 들어서자 자매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곳에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연주자들이 한국에서 온 자매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유나는 제 옷깃을 잡고 떨고 있었고 미나는 담담해 보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소개했어요. 이분들은 전라도에서 온 유나와 미나 자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음악적 만남을 가질 겁니다. 악보를 나눠드렸습니다. 바흐의 공기와 모차르트의 작은 밤의 음악. 그리고 자매가 가져온 심청가의 일부를 편곡한 악보였어요. 연주자들은 악보를 훑어보며 작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합주는 재앙이었어요. 서양 연주자들은 정확한 박자와 리듬을 고수했고 유나와 미나는 그들의 숨결의 언어로 연주했습니다. 음악적 충돌이 일어났죠. 소리는 어긋나고 리듬은 맞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지휘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아요. 유나 씨, 미나 씨 메트로놈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미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음표보다 숨결을 느껴주세요. 악보는 그냥 안내일 뿐이에요. 독일 연주자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비웃듯 말했죠. 음악은 정확성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가야금을 내려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잠시 휴식을 취합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휴식 시간에 저는 연주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건 음악이 아니에요. 그냥 즉흥 연주죠. 어떻게 정확한 연주가 가능하겠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숨과 감정을 중시하죠. 한번 시도해 봅시다. 악보를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요. 첼리스트 안드레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방식을 배우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워봅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다시 연습이 시작됐을 때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유나에게 가야금으로 멜로디를 연주하게 하고 연주자들에게는 악보를 보지 말고 귀로 들으라고 했어요. 천천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나가 판소리를 시작했을 때 첼리스트 안드레아가 처음으로
미나의 호흡에 맞춰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첼로가 미나의 목소리와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둘 다른 연주자들도 합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개의 다른 음악 세계가 만나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공기가 가야금과 어우러져 전에 없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죠. 서양의 구조적 아름다움과 동양의 유연한 호흡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건 놀랍군요. 첼리스트가 속삭였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느껴져요. 마치 음악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미나의 판소리가 시작되자 연주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호흡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미나의 감정에 반응하며 연주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전통적인 서양 악기들이 한국의 하늘 노래하고 있었죠. 리허설이 끝나고 지휘자가 다가왔습니다. 40년간 음악을 해왔지만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숨결의 언어라 아름다운 개념이군요. 내일 다시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유나와 미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은 서양 음악의 심장부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대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미나가 물었습니다. 엘리자, 정말 내일 공연해도 될까요? 이제 준비됐어요. 제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음악이 베를린의 심장을 울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넘어서니까요다. 숨결을 느껴주세요. 독일 연주자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비웃듯 말했죠. 음악은 정확성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악보를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독일 연주자들이 자매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악보 없이 감각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개의 다른 음악 세계가 만나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공기가 가야금과 어우러져 전에 없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죠. 이건 놀랍군요. 첼리스트가 속삭였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느껴져요. 미나의 판소리가 시작되자 연주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호흡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미나의 감정에 반응하며 연주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리허설이 끝나고 지휘자가 다가왔습니다. 40년간 음악을 해왔지만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숨결의 언어라 아름다운 개념이군요. 유나와 미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은 서양 음악의 심장부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대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미나가 물었습니다. 엘리자, 정말 내일 공연해도 될까요? 이제 준비됐어요. 여러분의 음악이 베를린의 심장을 울릴 거예요. 공연 당일 베를린 콘서트홀은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 예술가들, 일반 관객들로 홀은 가득 찼어요. 대기실에서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야금줄을 조율했고 미나는 깊은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미나가 속삭였어요. 무대에 오르는 순간 자매의 얼굴에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죠. 유나가 가야금줄을 튕기자 홀 전체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그들이 연주한 것은 미완성 협주곡이었어요. 바흐의 미완성 작품을 가야금 판소리, 현악 오케스트라가 함께 완성해 나갔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악기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미나의 판소리는 한국어였지만 그녀의 감정은 모든 언어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한의 정서가 담긴 그녀의 목소리는 홀 전체를 울렸어요.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첫 번째 관객이 일어났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박수 소리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음악 평론가들이 몰려왔어요. 이건 음악이 아닌 영혼의 언어군요. 독일의 저명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새로운 음악의 탄생을 목격했어요. 다음 날 베를린의 모든 신문에 자매의 공연이 대서특필됐습니다. 한국의 한이 베를린을 사로잡다 동양의 숨결. 서양의 심장을 뒤흔들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넘쳐났어요. 유나와 미나는 갑자기 유명인이 됐습니다. 인터뷰 요청 공연 제안이 쏟아졌죠. 저는 그들이 이 모든 관심에 압도되는 것을 보았어요. 특히 유나는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건가요? 유나가 호텔방에서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미나도 지쳐 보였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음악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의 눈에서 혼란을 보았습니다. 성공이 가져온 무게가 그들을 누르고 있었어요. 공연 후 몇 주 동안 자매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와 언론의 관심은 그들의 에너지를 소진시켰어요. 미나의 건강도 약화되기 시작했고, 유나의 불안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결심했습니다.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들을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죠. 조용한 숲과 맑은 호수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공연도 인터뷰도 없어요. 그냥 음악만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음악학교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만났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 난민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악은 치료였고 희망이었죠. 처음에 유나와 미나는 어색해했지만 곧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자매는 점차 편안해졌어요. 그들은 다시 음악의 본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선생님이 기뻐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소녀가 미나의 판소리에 반응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호숫가를 걸으며 미나가 말했습니다. 가장 진실한 음악은 가장 작은 방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죠. 베를린의 큰 무대보다 오늘 그 아이의 미소가 더 값진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보다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음악학교를 열고 싶어요. 유나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은 치유예요. 우리가 경험했듯이요. 그 치유를 나눠야 해요. 저는 그들의 결정에 감동했어요. 그들은 명예와 부보다 더 큰 가치를 찾은 것입니다. 진정한 음악가의 길을 선택한 거죠. 독일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음악학교 아이들만 초대했어요. 화려한 무대도 비싼 티켓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한 음악만 있었죠. 유나와 미나의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숨결의 언어가 가장 순수하게 표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도 변했다는 것을요. 음악에 대한 제 관점, 삶에 대한 제 가치관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석보다 감흥을, 완벽함보다 진실을 추구하게 됐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다시 오실 거예요? 물론이죠.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음악학교가 문을 열 때 꼭 가겠어요. 인천공항에서 그들과 작별할 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숨결의 언어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위상을 알려드리는 꼬레아 TMI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